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네. 그 인생 역전한 인물들이 많이 아, 나오잖아요. 있죠. 대표적으로 네. 요셉. 요셉. 예. 저 노예로 끌려갔다가 네. 총리까지 되는 네. 인생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네. 저는 여자다 보니까 어. 룻이 생각이 나요. 룻. 네. 그렇다. 이방인의 그 과부였잖아요. 그렇죠. 과부였다가 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쫙 윗대에 서 계시는 그런 분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증정과 고정과 그래, 할머니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죠. 이 공통적인 네. 건요,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 바로 그거를 고백하러 나오신 분인데,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국회의원 김미애 집사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엉엉 울기도 하고. 속상해서. 뭐 그랬죠. 오늘 얘기 시작하기 전에 있잖아요. 김미애 집사님 저 사무실에 걸려 있는 네. 그림. 그림이에요. 이게 사무실에 이게 걸려 있다면서요? 이 그림이 근데 특별히 애착이 가신다. 사무실에 이런 이걸 걸어두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그림을? 사실은 저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아름다운 한 시절이었다는 예. 그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 저 햇살 가득하면 상당히 3월이기 때문에 아직 추운데 추운데. 예. 저기에는 따뜻해요. 그래서 저기 앉아서 졸면서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옆에 강아지도 같이 따라서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평화로운 모습인데 네. 제가 제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 그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제가 어느 아트페어 가서 저 그림을 보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림을 보자마자 나 같아서. 엄마와의 한때 행복한 한때가 생각이 나서 그러셨구나. 어렸을 때 네. 가난했던 어린 소녀의 신앙과 꿈이 함께 커가서 네. 지금 뭐라고 고백하시냐면은 이제 공장에서 일하셨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변호사가 되시고 네.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네.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세요. 네. 가난한 어촌 마을에 해녀인 엄마, 그 다음에 배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설아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네. 예. 파도 소리 듣고 잠을 자고 이런 나름대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궁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리고 중2 때 돌아가시고 뭐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부터 공장 생활을 했는데 네. 그런 제가 29에 대학도 가고 또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16년간 변호사도 하고 또 50대 초반에 국회의원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제가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이고 네. 뭐 다시 돌아가도 제가 그렇게 살기 어려운 것 같고 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기회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죠. 아니 그래서 그런지 사회적인 이제 약자들의 편에 많이 서신다. 네.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상을 받으신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상이라서 저희들이 소개를 좀 드릴게요. 네, 어떤 한국 상이에요? 장애인 인권상을 받으셨고요. 또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주는 바른 정치 언어상. 와,
그 한국 장애인 인권상은 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왜 줬다고? 모르겠어요. 특별히 뭐 제가 무슨 상을 염두에 두고 일하진 않는데 제가 살아온 삶이 약자였죠. 네. 계속 약자였고 그리고 약자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예. 저는 도움을 줘서 그분들이 자립하는 게 저는 꿈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립하고 자신도 또 다시 나누는 이런 네. 선순환이 되는 예. 사회를 꿈꾸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도 각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서 네. 여러 법안을 발의를 했고 통과되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늘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일들을 했고 제가 작년에도 뜻깊었던 일이 장애인들 그 발달장애 청년들이 북키퍼로 일할 수 있도록 예, 예. 공공기관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나름의 노력을 해서 성과를 냈는데 물론 그 상을 받은 것은 그 이전의 일들이지만 네. 늘 그런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거기에 머무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자. 네.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요. 고향이 어디세요? 어린 시절. 저는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하정 1리라는 정말 시골이죠. 지금은 상당히 그 관광지로서 네, 과메기로 유명하잖아요. 과메기도 유명하고 네. 부모님들도 거기요? 아니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제주도 우도입니다. 우도. 섬 중에 섬이죠. 어. 네. 그리고 어머니가 아까 해녀하셨다 그랬고.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배사업을 위해서 항구를 찾아서 구룡포 항구로 가셨고 네. 어머니는 우도 출신 여성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해녀거든요. 그러니까 해녀 일을 하셨고 그래서 두 분이 바다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태어나면 저는 이제 이제 거기에서 구룡포. 포항에서 네, 태어나시고. 어릴 때는 사실은 뭐 가난했지만 대부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것을 별로 느끼질 못했고 자연이 주는 만족감이 너무 컸습니다. 바다, 들, 산에서 저는 노는 게 너무 행복했고 노는 게. 지금도 그 시절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별로 아쉬운 건 없었고요. 다 그 정도로 사니까. 그러니까 먹는데 뭐 어려움이 없었고 부모님 계실 때는 네네. 뭐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는데 예.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할 뭐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엄마가 자궁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 받았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네. 힘들었죠. 그러면은 네. 믿음 생활을 언제부터 하시게 그때부터 되신 거예요? 했습니다. 초등학교 네, 5학년 때.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셨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암 말기고 이제 방사선 치료만 받고 안 된다고 그냥 집에 가서 임종을 맞이하라고 하고 나갈 때는 걸어 가셨는데 올 때는 핏기 하나 없는 모습으로 부축 받고 오셔서 집에 누워만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는 정말 대장부이셨습니다. 정말 씩씩하셨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는데 바다에서 물질도 하시고 육지에 또 나와서 남의 집에 일을 다 거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찡그리거나 부정적인 제가 모습이나 표현을 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예, 없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분이 그렇게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근데 안 해본 그런 방법이 없겠어요. 그렇죠. 다 병에 나기 해보셨죠. 위해서. 뭐 과거에는 미신적인 거 다 해보셨죠. 굿도 해보고 뭘 다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안 돼요? 해봤는데 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에 안 해본 게 예수님 믿는 것. 어머니가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해서 저는 두 말 없이 따라갔죠. 그리고 너무나 좋았던 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아픈 엄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죠. 예. 교회 뭐 예배 시간마다 다 갔고 예. 그 다음에 기도원에도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까지. 초등학생이요. 새벽 기도도 가고 심지어 구역 예배까지도 저는 다녔어요. 구형 예배까지. 그렇게 하니까 기도 정말 100% 신뢰했습니다. 네, 예수님. 네. 그래서 어머니가 신음만 하면 저는 예배를 드렸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뭐 좀 달라져요? 주무셨어요. 그 아파하시다가도? 고통을 잊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아이로서는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 그럼 어머니가 말기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한 6개월 안쪽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더 4년을 더 사셨어요. 4년? 네, 중간에는
물질도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야. 다 기적이 되셔갖고 일어났다고 다 했어요. 나으셨다 생각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엄마는 구섭을 쫓아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악화되어서 제가 중2 때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부터는 절망이죠, 저한테는. 아니 그런데 사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무슨 저기 따박따박 예배를 가는 것도 그렇고 구역 예배, 새벽 예배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믿어지던가요? 그 신앙이? 100% 신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고 또 하나는 네. 기도만 하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혼자 기도를 했거든요. 네. 예배당에 가면 혼자 있을 때가 많았어요. 네. 토요일 같은 데는. 기도만 하면은 그려지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저 사진 같은 건 아닌데 네네. 제가 뭔가가 큰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대답인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벅차게서 기도하고 싶어지잖아요. 예, 예. 그게 그러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미래에 그렇죠. 뭔가 큰 인물이 될 그렇죠. 거다. 그런데 이제 형편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사실은 아버지께서도 크게 가정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나빠서라기보다 네. 워낙에 그 객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예. 일할 수 있는 게 없고 어머니를 많이 의지했는데 돌아가시니까 예. 아버지도 어머니 따라서 시름시름 앓고 막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아버지는 또 일한다고 나가시고 해서 그 시골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그 절대 고독과 두려움 이것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엄마 없는 아이들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형제는 어떻게 돼요? 위에 둘 언니들 오빠들 있는데 불행히도 언니 막내세요? 하나 오빠 하나는 빨리 또 하늘나라 가고 네. 이제 언니 오빠 한 분씩만 남았어요. 네. 제가 막내인데도 예.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네. 또 언니 오빠는 엄마 병원비 또 집안 뭐 생계를 위해서 일찍 희생을 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힘들었죠. 네. 가난한 시골 집에서는.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저 남들처럼 하나하나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겠어요. 가정 형편상. 제가 이제 집안 일을 하고 엄마 간호도 하고 네. 어떨 때는 뭔가를 팔러도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하나님 은혜죠. 한 학년 60명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니까 300명인데 네. 거기에서 반에서 9등, 5등, 3등, 1등, 전교 1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별로 많은 시간을 하지 않았어도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성적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공부는 했는데 근데 학교 진학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학교를 그리고 성적만 좋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도시락도 싸가야 되고 그렇죠. 그럼 교복도 입던가 아니 뭐 아무튼 뭐가 이 주위 환경이 이제 용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아니, 되고 그리고 교복도 있어야 되고 교른복도 있어야 되고 뭐 할 게 많아요. 어떠셨어요? 등록금이 있어야지 일단. 등록금 그러니까 포항여고를 제가 우리 집에서 포항여고 가려면 네. 버스만 해도 한 3번, 4번을 타야 되는데 네. 버스비가 없었고 첫째는 네. 그 이전에는 등록금이 없었고 어.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학교를 가야 되는 차비가 없어요. 어후. 그러니까 한 남들보다 일주일 늦게 학교도 갔고 차비도 없죠. 숙제를 하려니 참고서도 없죠.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걸어서 학교까지 뭐 우여곡절로 가면 집에 오면은 밤 12시, 1시.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학교에 앉으면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그렇지. 되는데 안 되지. 피곤하죠. 내일은 어떻게 해서 학교를 올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한 달 남짓 다녔는데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돈을 모았잖아요. 우리 학창 옛날에 시절에 어렸을 보면. 때. 예. 네. 학교에서. 그러다가 어딘가 뭐 기부도 하고 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반은 그걸 해서 저를 준 거예요. 그래요? 저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게 전체 학생 모인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그걸 또 칭찬을 하는데 지금으로서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렇지. 너무 사춘기. 이게 도시락도 못 사가서 늘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한데 이것까지 공개되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언제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싶고 해서
이제 주말에 그때만 해도 중학교 졸업하고 부산이나 뭐 서울이나 공장으로 간 친구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 친구 둘이 주말이라고 집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얘들 따라서 빨리 가서 일하면서 검정고시로 대학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떠난 거죠. 포항역으로 떠났군요. 그럼 포항여고 1학년을 마치지도 못하고 못 맞췄죠. 1학기도 못 세상에. 맞췄죠. 1학기도 못 마치고 네.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부산으로 와서 공장? 처음에는 어망 만드는 공장에 한 일주일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엉엉 울면서 막 너무나 안타까워한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전교 어떻게 1등이었는데. 네가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저는 또 마음이 너무 외로웠는데 이렇게 나를 아껴주는 친구들 생각 걔네들 따라 이제 태광산업이라고 방직 공장에 간 예, 거죠. 예. 거기 가면 3교대 근무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산업체 학교를 가졌거든요. 야간학교. 야간 네. 학교죠. 학교로 버스가 와요. 어. 그러면 공장에서 일 마치고 밥 먹고 나면은 그 버스 타고 학교 갔다가 또 다시 기숙사로 데려다 주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먹는 거는? 먹는 거는 거기서 다 해결했는데 뭐 그런 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힘든 건 3교대니까 야간. 예. 밤 10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6시까지 일하는 게 예. 17살, 18살이 그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고통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거기에서 다칠 것 같아서 야간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1년 정도 있다가 도망 나와서 두 번째로 공제 공장 낮에만 일하는데 네. 9 to 6 낮에만 일하는 공장을 두 번째 찾아갔었고 예. 거기에 가서 이제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를 공부하러. 그대로 다녔고 네. 그걸 제가 18에 직접 했어요. 그게 대단하죠. 그걸 그러면 직접 찾아서. 의원님 교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멀어졌죠. 점점. 아. 언제 힘들었냐면 네. 포항여고 다닐 때 정말 힘들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남겨진 것. 그러면서 이제 또 그 공장에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그 근처에 교회를 나갔어요. 아, 다니긴 하셨어요? 다니긴 했는데 어. 이 규칙적이진 않았고 점점 멀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10대를 보내고 20대 초반에 예, 이렇게 예. 방황을 하면서 교회는 아예 멀어져 갔고 네. 그러니까 돈은 좀 벌었어요? 제가 이 기질이 남달라요. 좀 아니 기질이. 그때 예. 돈이 크질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모아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공부하는 데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요렇게 공장 일로 해서 이 버는 돈을 돈으로는 그걸 모으는 걸로는 큰 걸 저금도 못 하고 이걸 아낄 게 아니라 이거는 머리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도 못 하면서 그래 시건방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럼? 그걸로 좋은 걸 사 입고 그랬죠. 옷 사 입고 먹고 못 바르고. 했잖아요. 그 막 눌려 있었던 네네네네. 게 그 욕망. 그러니까 우리 또래 그때 막 메이커 있는 옷들이 유행이었어요. 신발 그런 걸 다 사보고 하다가 10대를 보내면서 아우 상당히 이제 반성을 했죠. 네. 내가 꿈꾸던 20살은 이게 아닌데 그때부터 제가 다시 빨리 돈을 모아서 네. 대학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죠. 자, 그렇게 해서 공장을 다니시다가 갑자기 초밥 가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대 어. 때는 초반에 그렇게 돈을 모으고 네. 그 전에는 빨리 돈을 모으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그 회사 생활을 해서는 못 모으잖아요. 빤하니까 그 월급이. 예,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관광 가이드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때 부산에 여행 많이 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호황기였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를 해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1년 만에 제가 합격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벅찼죠. 일본어는 혼자서 독학으로 하고 학원도 좀 다녀서 정말 능통했는데 네. 나머지 것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또 포기하고 말았고 아. 그러면서 이제 자판점에 근무를 하니까 그
일본인들이 물건을 사러 많이 예. 오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것 뭐 팁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한 5, 60만 원 받아서 절반 정도를 저금을 했어요. 오. 그렇게 하니까 3년에 1,000만 원이 모아졌어요. 오. 그게 시드머니가 되고 네. 또 용기가 나잖아요. 그럼 네. 500만 원 더 모으고 1,500원 빌리고 해서 3,000만 원으로 15평짜리 식당을 한 거죠. 그 초밥집. 일본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진짜 작은 작은 초밥집. 네. 성공하셨어요? 정말 성공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죽을 똥 살 똥했어요. 왜냐하면 제 전 재산이잖아요. 예. 그리고 남한테 빌린 것은 꼭 갚아야 된다는 이런 철저한 저는 이렇게 남에게 신세 지는 거는 정말 갚아야 되고 빚지면 안 된다는 이거는 정말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배운 건데 네. 새벽같이 일어나서 힘들지. 장 보러 부전시장이라고 큰 장이 있어요. 거기가 장을 보하고 또 밤 12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인데 매일매일 연구를 했어요. 책도 사서 보고 처음에는 주방장에 있었는데 이 주방장이 아저씨인데 저를 무시한 거예요. 그때 20대 아니에요? 제 20대죠. 그러니까 20대가 아저씨를 어떻게 컨트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저를 이제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겠어.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말도 없이 안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월급만 받고. 아우 그러니까 제가 근데 다행히 제가 레시피를 다 써놨어요. 네, 그런데 하셨구나. 안 됐어요? 잘 됐어요. 계속 잘 됐는데 근데 왜 잘 됐냐면 제가 생각해도 내가 맛이 있는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예. 근데 30대, 40대 이런 가장들이 퇴근하다가 우리 집을 단골로 오시는 거야. 예. 예. 제가 너무 기특해서. 어. 20대가 세상에 혼자서 이렇게나 열심히 하다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대 아가씨가 기특해서 단골들이 많았어요. 팔아준다고. 그러니까 매일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세상. 그러니까 뭐 한 돈은 달에 벌었네. 한 200만 원 이상은 남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가졌던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고 의사하고 뭐 이런 그런 꿈은 점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점점점 멀어지다가 네. 이제 돈을 제가 실제적으로 많이 벌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계속. 음. 어느 날 문득 내가 꿈꿨던 삶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주는구나. 죽기 전에 나는 돌아가야 되는데 어. 그 생각을 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러는데 또 제 가게 앞에 지하에 교회 예, 전도사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식사를 하러 한 번씩 오는데 또 막 이제 오라고 교회 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건성으로 네네 했는데 가야 되는데 예. 하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가 항복을 했죠.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사단을 만났는데 대적 기도를 했어요. 꿈에서. 네. 얼마나 어릴 때 기도를 많이 했으면 꿈속에서 그게 고스란히 재현이 됐어요. 예. 그리고 제가 꿈에서 항복을 하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주일날 손 들고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엉엉 울고 그러고는 자발적으로 수영로 교회를 갔죠.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마치 물 떠난 고기가 물을 만난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었죠, 인생이. 그러면은 그 잘 나가던 돈 잘 벌어주던 초밥집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게. 근데 그게 우여곡절이 있었던 게 이상하게 제가 위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식품위생법상 12시까지만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가게를 마치고 그날도 단골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예. 맞아 먹을 테니까 청소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야 딱. 어. 근데 단속이 온 거예요. 어머. 그래서 시간 외에 영업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이분이 그렇게 했고 나는 청소하는 중이라 했더니 불러주는데 썰어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머. 술이 뭐가 있고 안주는 뭐가 있고 손님 한 분이 계시고 어머. 맞습니다. 어떡해. 그거는 맞잖아. 맞죠. 그렇죠. 그건 맞잖아. 근데 얼마나 순진해 20대니까. 그대로 쓰셨어. 그대로 맞으니까 당당히 쓴 거예요. 이게 뭐냐 자술선 거예요. 어머. 그걸 나중에 변호사하고 제가 그래서 제가 변호사하면서 많은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죠. 그리고 부산시 행정심판위원을 하면서 많은 그 사장님들이 저 같은 순진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증거도 없이. 어. 그렇게 하면은 제가 가급적이면 소규모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분들의 말과 주변 정황을 봐서 맞을 거라고 보고 많이 좀 헤아려 드리려고 했죠. 구제시켜. 그래서 그 초밥집이 그걸로
영업 정지를 30일 해라는 거예요. 어.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어요. 그거를 네. 이 일을 한다든지 네. 구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몰랐어요. 너무 어렵군요. 너무 어려서 네. 그러면 몰랐어요. 한 달간 영업 정지를 네.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음. 영업 정지 당한 걸 알면서 약간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무슨 또? 그 구청에 가서 구청 위생까지 그걸 확인하고 제가 전도지를 주고 네.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제가 나오고 어, 남자 룰루랄라 공무원한테? 하면서 네. 어. 네, 머릿속으로 이제 다시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30일 동안. 30일을요? 기도하러 가서 네. 금식을 했는데 처음에는 실패를 했죠. 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사흘 금식을 하면서 음. 다시 주님을 또 만났죠. 그러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게를 처분을 하게 되었고 이제 공부를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바로 다시 대학 음. 시험 공부했어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아서 그때는 못했고 네. 매일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뭐 그 보험회사에 스스로 찾아가서 한 6개월 정도 보험 설계를 했어요. 어허. 그러면서 또 사회를 많이 경험을 하고 네네. 공부하는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 어떻게 했냐? 매일 새벽에 제가 교회 가서 기도했거든요. 음. 주님 이제 전 뭐 할까요? 음. 이제 제가 대학을 가는데 이 나이에 도대체 뭘 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까요? 모르겠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뭔지 몰라서. 네. 예. 그런데 우연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그러니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 사회 부조리도 보면서 이게 많이 생각이 바뀐 것 같고 그러면서 법대를 가야 되겠다는데 뭐 6, 7개월 공부해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11년을 공부를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성적에 맞춰서 네. 동아대 법대 야간을 지원했죠. 그 합격했잖아요. 그럼요. 야간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 세상이다. 아닌데 그 집사님 저 6개월 공부해서 뭐 야간이지만 그래도 저기 대학 법과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 그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요.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를 이제 해야 되니까 학원 등록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기도하고 성경책 읽는 거. 네. 제 마음대로 살아서 너무 많이 넘어지고 부딪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예. 하나님 저한테 길을 열어주세요 했으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학원 등록을 늦추고 어. 2월에 성경 1회독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12일 동안 계속 성경책을 읽어서 1회독을 끝냈어요. 12일 만에. 이제 생각하는 게 손발로 오기까지 1분이 안 걸려요. 그러시구나.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네.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12일 만에 성경 일독하고 이제 학원을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학원에 전도지는 왜 갖고 가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완전히 예수쟁이죠.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늘 그냥 새벽 기도 가고 학원 가고 학원 가면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전도지는 누구라도 저를 보면은 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라고. 그 그게 자랑이었어요. 전도지는 누구한테 줬어요? 그 학생들한테도 주고 네. 선생님한테도 그 교탁에 네. 네. 항상 음료수랑 전도지를 같이 두죠. 그 열매가 맺히는 거는 뭐 잘 모르시고 그냥 전도만- 그래도 제가 네. 그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렇게도 전도하고 또 변호사 시절에도 구치소 갈 때 늘 그 피고인을 두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뭐 예, 예. 그렇게 아니, 많이 했어요. 공부하시기 전에 또 그 한참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인데 8월에 일본 선교를 가세요. 또. 그게 뭐냐면 그게 이 네. 부담인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한테 길을 열어주세요 해놓고 네네. 일본어를 제가 잘 하잖아요. 일본 배웠죠. 선교를 간다는데 안 가면 이게 내가 궁극적으로는 대학을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걸 위해서 이걸 하지 않는다. 이게 맞을까 하는 데 대한 저 안에 갈등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야지 후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그냥 일본어를 열심히 했어요. 전도하느라고. 그런 거 한 거죠. 네.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야간을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법과대학이라는 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법고시가 이게 저 패스를 해야 또 그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공부만 어떻게 원 없이 하셨어요? 29에 네. 오롯이 공부만 할 수 있다. 이 자유를 저는 너무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지 않아요, 신입생들? 그렇죠. 네. 20살들하고 21이 네. 공부해서. 그랬던 어쨌든 저는 가장 먼저 도서관에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오는 학생이 돼야 된다. 그때도 역시 아침에 도서관에 가면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오늘 주신 말씀을 포스트잇에 써서 딱 붙여놓고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공부 열심히 했더니 나머지가 다 채워져요. 학교에서. 장학금도 주고 네. 숙식도 제공해주고. 오. 그러니까 뭐 시험 합격할 때까지 공짜로 학교를 다녔죠. 몇 년 걸렸어요? 입학해서 사법고시까지? 입학해서 사법고시는 5년이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야. 2차까지? 예, 2차까지. 자, 그래서 이제 네. 변호사가 되셨어요. 네. 그 변호사면은 이제 수입이 좀 생기잖아요. 네, 네. 자, 수입이 생기면서부터 약자와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네. 제일 처음에 그 어떤 기부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 전에 네. 수능 공부할 때 이제 내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동네 소녀 가장 한 명을 구청에 가서 소개받아서 3만 원씩인가를 보냈어요. 1년 정도를. 예. 네네. 그리고 저는 저만 알아요. 누군지. 어. 그냥 볼 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나면 사법연수원에 첫 월급 100만 원 정도를 이제 모 구호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계속 기부는 이어졌고 제가 늘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는 이른바 소년범이라고 하는 네네. 아이들, 보호소년들, 걔들이 건강한 어른이 되게 도움되고 싶어서 예. 정말 그 사건을 많이 했거든요. 아. 한 200번 정도를 제가 들락거렸어요. 네네.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어. 걔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 아이들의 위탁 보호자 역할도 하고 그리고 뭐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엉엉 울기도 하고 속상해서. 뭐 그랬죠.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변호사로서 명성을 쌓아 가시다가 결혼도 안 하셨는데 아이가 3명이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결혼을 안 하게 됐잖아요. 예, 예. 그랬는데 언젠가는 저도 입양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우리 조카가 올해 고등학교 이제 입학할 우리 여자 조카가 있는데 우리 큰언니 딸인데 형부가 이 아이 19개월 때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언니가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네, 몸도 네. 안 좋고. 그래서 우리 조카를 제가 거의 제 아이처럼 돌봐줬죠. 그런데 아이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예쁘게 잘 자라는 예. 거예요. 네. 예.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은 할 수 있겠다. 육아의 은사가 있구나 내가. 그러면서 그런데 어. 이제 우리 조카는 언니가 있잖아요. 예. 근데 내 아이는 내가 100%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쵸. 또 다른 문제라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안 하고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뭐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입양? 그 강한 이끌림. 네, 그래서 그냥 신청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딸보다 지금 이제 23살 된 우리 조카 남자애거든요. 큰애가 우리 작은 언니가 그해 1월에 백혈병이 발병했고 제가 여름에 조혈모세포를 기증을 했어요. 네. 예, 예. 그랬는데 언니가 나중에 숙주 반응이 일어나서 갑자기 위독해지면서 우리 조카를 먼저 데리고 오게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얘가 먼저 왔고 덥석. 그다음에 우리 딸은 이제 오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뒤에 이제 80일 된 우리 딸도 오고. 그래서 갑자기 집에 두 아이가. 11살, 1살, 그리고 이제 주말이면 5살짜리 조카도 또 놀러 오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새 아이의 엄마 이렇게 보고. 네. 아프진 않았어요, 아이들이? 우리 막둥이가 많이 약했어요. 저체중으로 그래요. 태어나가지고 어. 열경련을 6번 네, 저 했어요. 진짜.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러면? 저는 경험도 없고.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 모든 고통보다 더 컸어요. 어우, 그때는 정말 막 엉엉 울었죠.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걸 6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6번이나?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너무 건강해졌어요. 네. 아유 감사해라. 그때는 수시로 응급실에 네네. 그 경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출산 경험이 없고 그 입양에 들어온 아기가 그렇게 아플 때
할 수 있는 거라고 안고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진짜 아유 그때 생각하시니까 그냥. 아유, 예. 근데 어떠셨어요? 그때 뭐 느끼는 거 없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우, 예. 정말 음. 맨발로 뛰어다녔죠. 아이를 하고 119 신고하고 음. 그러니까 뭐 기적이죠, 기적. 그냥 하루하루가. 그리고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예. 잠자고 뭐 이렇게 지냈고 예.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아이들 보면은 기적이에요. 그 감사해서 기도하고. 네. 그러셨구나. 그래도 교회 분들도 좀 많이 도와주셨나 봐요. 아이 키우는데. 이웃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이웃들이. 주변에 제 친구들이 다 이모고 삼촌이고 같은 아파트에 또 위에 집에 그냥 남남으로 만났는데 친하게 지내면서 도와주고 또 이제 특별히 한 분은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를 한 10년 이상 도와주셨는데 가족처럼 네, 그런 네. 분도 계시고 네. 정말 하나님 은혜고 지금은 너무 튼튼해져서 네.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죠. 태어나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이 그게 뭐 아이를 예. 제가 우리 딸을 그리고 우리 조카들을 키운 일이죠. 엄마가 네. 된 거. 다시 돌아가도 저는 그렇게 할 것이고 아유, 자 그렇게 이제 고맙다는 거. 네, 네. 이제 새 아이의 엄마가 되셨고 네. 변호사 생활도 잘하셨고 또 그다음에 그 약자들을 많이 도우시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네. 정치인이 되셨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평소에 정치에 대한 마음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별로 뭐 그렇게 있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제가 변호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기 이전에도 제 삶이 특별하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10대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여공으로 뭐 변호사로 거기까지도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제가 변호사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왔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정치권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콜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막상 정치인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고 결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망가고 싶었어요. 정말 엉엉 울었어요. 내가 저기를 가야 됩니까? 그 당시로는 좋았거든요. 제가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이제 왜 했냐면 저만이 아는 거에 있잖아요. 저만이 경험한 거. 지금까지. 이거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처럼 깊이 함께하고 경험하고 그 문제를 아는 정치인은 제가 별로 많지는 않을 것이다.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간다면 그걸 해야 되겠다. 건전한 입양 문화를 네. 만드는 데 기여도 하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이가 이 나라에서 사랑받으면서 크게 하게 해주고 싶고 예, 그래야죠. 또 혼자 키우는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그분들의 자립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도 해야 되겠고 또 보호 소년들도 저렇게 인권 사각지대에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깊어서 그거 생각하면 또 가야 되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게 저의 사명이라면 가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분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인 주세요. 아니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데 사인이 뭐였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먼저? 강하게 요청하게 해달라. 강하게 먼저 요청해라. 보통은 정치인이 자기가 가겠다고 그렇지.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런데 진짜로 그런 일들이 생겼고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공개된 SNS에서 저한테 정치하라고 말하는 기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일면식도 없는데 이름이 떠오르고 나와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나와서 기자의 연락처를 알아서 연락했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정치하세요 하고 와. 그래서 왜 저한테 정치하라고 하냐고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저한테 이제 정치를 권유하는 전 김세연 의원께서도 김세연 전 국회의원께서도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이젠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뭔가를 이루신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우리 당도 바꿀 수 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요즘 그 관심을 갖고 음. 입법을 추진 중인 법률안이 있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많지만 제가 하는 것들은 뭐 대부분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양법이 그렇고 입양법? 입양법이 지금 입양법 하나로 국내 국제 입양을 다 관할하는데 이제 분리해서 국제 입양법 제정안을 발의를 했고 국내 입양법은 전부 개정안을 발의해서 두 개 다가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어요. 네. 그럼 법사위에 가 있는데 그러면 곧 이제 본회의 통과하면 예. 우리나라 입양 문화가 조금은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베이비박스 아기들이 예. 많이 네. 사실은 그거는 버려졌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네. 맡겨졌다고 저는 그렇죠. 표현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버린다는 것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낙태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죽게 다른 데 버리는 게 그게 버리는 거지. 있는 상황이 안 정말 되니까. 갈등을 겪는 그 네. 애기 엄마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출생신고는 못하고 그렇죠. 거기에 맡겨주면은 누군가에서 잘 키워지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저는 그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임신 갈등 겪는 여성이 위험하게 병원에 가서 수술할 게 아니라 예. 건강하게 나을 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 아기도 입양을 합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주자. 그래서 그게 보호출산법인데 익명출산 내지 비밀출산이라고 불리는 그 법이에요. 그 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엄마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두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 우리 저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의원님이 왜 정치권에 들어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정말. 삶을 아니까.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이서 살아왔으니까. 지켜보셨습니다. 약자들의 네.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아, 네. 자, 이제 뭐로 불려주는 게 좋아요? 참 의원님, 집사님, 누구 엄마 뭐 호칭이 많네요. 제 딸 엄마. 아, 그래요. 딸 엄마로 딸 불려주기로 엄마로. 해요? 예.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제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뭐 제가 하면 되는데 제가 성경에서 그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네.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국회의원이지만 내가 또 한계를 느끼시는 거군요. 잘 아시네요. 왜 안 될까? 나 이렇게 뛰는데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한계를 맛보시니까 아유 그냥 주님 오셔서 그냥 그리고 해운대. 하나만 더 네네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우리 막둥이는 이제 6학년이고 제가 많이 돌봐줘야 되는데 지금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네, 세 자녀. 네, 꼭 하겠습니다. 네. 정말 꼭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면 달라지더라고요. 네. 네네. 그리고 엄마의 신앙을 보면서 아이가 그 뒷모습으로 또 자라니까 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주님의 딸이라는 걸 오늘 확신을 합니다. 네네. 김미애 의원님, 네. 정말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역지사지란 말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돼봐야 내가 그 사람 사정을 안다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역지사지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틈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 그게 역지사지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비참한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 공부를 많이 한다. 아. 뭐 법과대학을 나왔다가 의과대학을 나왔다 어디 나와서 뭐가 됐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소 약자들과 함께 생활을 해보고 약자들의 사정을 아는 분들이 네. 국회에 계시다 그러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시스테에서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전화를 걸어주시면 네. 저희들이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